자, 다 들으셨죠? 네. 자, 이제 페이지 210페이지 건축법 요 일단 건축법이 7문제 나오는데 부동산 공법에서 7문제면 17.5점입니다. 17.5점이면 공법은 보통 이제 꽈락만 넘기면 그래도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40점이잖아요. 40점. 17.5점이야. 절반이에요, 절반. 저 다 마치고 국토기행법만 조금 하면 일단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저걸 다 마칠 수 있냐? 있어. 건축법만 유일하게 6개 법 중에서 다 마칠 수 있는 법이 유일한 건축법인데 양이 많아요. 공부를 엄청 해야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다 못 맞히면 일단은 기본적인 거 맞추려면 5개 정도는 목표로 가야 돼요. 5개면 12.5점인데 일단 건축법은 뭘 규제하려고 만들었냐? 당연히 건축물 규제하려고 만들었겠지. 건축물이 뭐냐부터 알아야죠.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있는 것도 건축물이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그냥 지었냐?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건물 지려면 야 이거는 우리가 규제를 좀 해야겠어. 너가 건물을 짓는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건축물을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뻐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이거 튼튼해야 돼. 안전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건축물의 기능.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좀 황폐화돼 있어요. 뭐 심어줘야 되는데? 나무 심는 걸 우리 조경이라고 그래. 예. 그럼 환경이나 미관 이거 증진시켜야 됩니다. 그럼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증진시켜서 공공의 대다수가 복되고 이롭기 위해서는 규제하겠다. 이 건축물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를 우리는 규제할 건데 그 행위가 뭐가 있냐. 그래서 크게 건축하는 행위가 하나 있고 뜯어 고치는 걸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용도를 바꾸는 거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규제를 할 건데 건축하는 거는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해당 관청에게 물어보고 하라는 뜻이거든요. 물어보라는 얘기는 옛날에 자유였던 거를 이제는 풀어주겠다. 이걸 우리는 행정법상 용어로 허가라고 그래요. 일반인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그냥 지으라는 얘기예요?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건축할 때도 허가 받으시고 대수할 때도 허가 받으시래. 근데 용도 변경은 기존의 용도가 되게 약한 거였는데 센 거로 바뀌면 규제가 좀 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 받아야겠니? 규제가 센 거로 가니까 허가. 근데 되게 규제가 셌던 건데 약한 거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거야. 그럼 굳이 그건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하면 되죠. 그래서 약한 거로 가면 신고하래요. 그러면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이제 정의가 되는 거야, 원칙이.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건축물 어디다 짓는 거죠? 자, 일단은 1번 예를 들게요. 1번 강 위에다가, 2번 도로 위에다가, 3번 토지 위에다가, 4번 철도 부지 위에다가. 제일 안전한 데를 찾아야죠. 안전해야 된다며. 강에다가, 한강에다가 지어놨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기 중국가에 있는데? 예. 그거 안 되잖아. 그럼 어디다 짓지 말아라. 강, 물 위에다가는 건물 원칙은 지으면 안 돼요. 자, 도로에다 지어놨어요. 도로에다 지어놨어. 아침에 일어날 때 쾅쾅 거릴 텐데. 예. 죽을래 작정한 거죠, 이거. 예. 이것도 지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철도부지는 다른 말로 선로라고 그러거든요. 선이 있는 길에서 선로부지라고 그래. 그럼 선로부지에 지면은 뭐 KTX 와서 박아버릴 거 아니야. 지으면 돼, 안 돼? 그럼 결론은 어디다 지라는 거야? 토지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토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로라고 그럴게요. 자, 여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있고 D 토지가 있어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왼쪽에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C하고 D에다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제일 불안한 데를 찾고 불안한 데는 지으면 안 되죠. 또 안전한 데는 지어도 되지 않겠냐. 그럼 정해놓은 게 건물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 적었어요. 자, 제일 불안해 보이는 것도 찾아보세요. 제일 불안해 본 거. A가 불안해, B가 불안해? B가 불안한 이유는? 도로가 없으면 뭐가 불안하죠? 응? 일단 집에 못 들어가, 일단.
첫 번째, 집에 못 들어간다. 두 번째, 불 났을 때 불을 못 끈다. 그럼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불 질러 보면 되죠. 불이야! 불 질렀어. 불 지르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는구나, 이제. 아,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구경꾼이 먼저 왔다가 전화한다고 그랬죠? 전화한 다음에 이제 누가 달려와요? 소방차. 소방차는 어디로 오는데? 도로로 와요, 도로로. 도로로 와서 얘 진압하러, 소화하러 가고 얘도 끌어가는데 얘는 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안전하지 못하니까 건물 짓지 말아라. 땅이어도 건물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건물 있잖아요. 그럼 걔 옆에 무조건 뭐가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으면 그럼 불법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들어봤어요? 허가를 안 받고 지어놓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정식으로 지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고, 그럼 얘네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냐? B는 누구 찾아가야 되죠? A라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지금 현재 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없는데 너 땅의 일부를 내가 통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땅을 이렇게 해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게 되면 차가 일로 들어와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B는 A한테 가서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거나 땅을 움직이는 권리,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땅을 매입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B하고 옛날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술 먹고 지나가다 부딪혔나 봐. 근데 인사도 안 하고 가가지고 저 싸우지 뭐 이러고 있었어요, A가. 근데 마침 B가 오더니 형님 그 도로 좀 내게 좀 쓸게요. 그러면 쓰게나 그럴까요? 안 돼 이 자식아 그럴까? 안 돼 이 자식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건물 못 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땅 가격이 A하고 B가 면적이 같다고 해도 어디는 좀 싸겠네요. 그죠? 보통 시세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법에는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 거래돼요. 얘가 1억이면 얘 한 3,300이 거래되는 거야. 그럼 얘 B는 누굴 찾아가서 어떻게든 A 찾아가서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승낙을 하면 그러면 3,300짜리에다가 1,000만 원 썼죠. 그럼 4,300이잖아. 근데 거래되는 거는 7,000, 9,000에 거래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써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토지가치 상승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는 목적은 주로 농사를 지려는 목적도 있고 창고를 지을 목적도 있겠지만,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해야 돼?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니까 가치가 떨어져 있겠지. 지목이 되냐 전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목은 현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고 지목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도로는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건물을 지금 현재 얘가 만약에 이걸 안 해준다 이거 못한대. 그럼 얘는 이제 눈이 멀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맹지라고 불러요. 맹지. 그러니까 눈이 먼 땅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맹지냐? 주변에 뭐가 없어서? 도로. 그럼 왜 이거를 법에서 정했냐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인데 이 건물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 우리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겠죠. 거부하겠죠. 그래서 그 법에다가 어떤 도로에 접해야 되냐는 도로 정의도 나오겠네. 그리고 이게 건물이라는 거는 어디 위에다 지라고 했죠, 지금? 토지 위에다 지랬죠. 토지 위에다 지는데 그 토지 중에 요 A 땅하고 B 땅도 둘 다 토지잖아. 둘 다 토지지만 A는 해준대요. 그럼 여기 옆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걸 우리는 대지라고 그래요. 건축을 현재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그러고, 얘는 행위를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 같은 토지인데 얘는 대지, 쟤는 맹지인 거야. 근데 맹지를 탈출하려면 누굴 찾아가서? H사 땅을 사버리든가 뭐 아니면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땅 어디에다가 짓는데 지금? 대지 위에다가 뭐를 짓는 거야? 건축을 짓는 거니까 대지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기 1번에 대지가 나온 거예요. 돼지 말고 꿀꿀 돼지 말고 뭐야? 돼지. 그래서 거기 대지란 할 때 대자 있죠, 대자. 한문으로 거기 흙토자 보이세요? 흙 위에다가 올려놨다는 얘기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대지란.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하나하나의 필지로 나눈 토지를 뭐라고 하겠대요? 대지. 다른 말로 우리 이제 1필지 1대지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여기까지 나와요. 봐봐요. 이게 A 토지고요. B 토지야. A 토지, B 토지. 근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접혀 있어, 이렇게.
둘 다 도로 접해 있네요? 안 접해 있네? 접해 있죠? 둘 다 한데 얘가 건물을 지을 때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지으면 상관없고 이렇게 지으면 상관없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자기 이렇게 짓겠다는 거야. 이렇게 지으면 건축 허가권자가 허가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줬다가 나중에 B가 찾아와서 네가 뭔데 내 땅에다 허가해주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야 A야 너가 갖고 있는 땅은 여기까지거든. 너가 갖고 있는 땅은 여기까지니까 요 땅 범위 안에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요 땅을 우리 이제 A가 갖고 있는 땅 내 소유권이라는 얘기죠. 소유권을 등록하는 최소 단위 아까 지적법 시간에 배웠죠. 소유권을 등록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뭐라 부르죠? 필지. 그럼 이거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토지, 건축할 수 있는 대지예요.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하나의 필지 여기니까 얘는 허가해 줄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A가 이래요. B한테 가서 당신 땅 나한테 1번만 파십시오. 그랬더니 B가 알았어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이걸 나중에 누구한테 팔 거랍니까 지금? 그럼 A한테 팔 건데 아직 안 판 상태인데 빨리 허가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허가해 줘야 됩니까? 허가해 주면 안 됩니까? 현재 합칠 거라고 했잖아요. A가 합칠 거라고 했으니까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허가해 줘도 되죠. 대신에 나중에 사용하기 전에 승인 받기 전에 안 합쳐 있으면 승인 안 해주면 되지. 그럼 너 언제까지는 합쳐놔라 라고 하면 돼요. 사용 승인 받을 때까지 합쳐놔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필지가 몇 개지 지금? 2개인데 건물 하나 지었어. 두 필지를 하나에 뭐로 간주한 거네? 대지. 분명히 1필지를 1대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뭐로 봐서? 대지로 봐서 허가해주는 경우가 6가지가 있는데 아까 뭐 받기 전까지만 사용승인 신청하기 전까지만 뭐 해놔라? 합쳐놔라. 그럼 합칠 것을 조건으로 일단 뭐 해줄 수는 있대요? 허가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에 대한 뭐예요? 예외란 뜻이에요. 근데 B가 좀 이따가 이거 뭐 할 거지 얘는? B는 이거 뭐 해야지 이거? 분할,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필지 중에 뭐가 들어갔네요? 일부가 들어간 거죠. 그럼 1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된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되는 경우도 있다. 얘는 5가지. 얘 나중에 뭐 할 거 조건이지? B는 이거? 나눌 거예요? 합칠 거예요?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할 때, 이거는 일부러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건축을 하려면 하나의 필지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2개를 뭘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대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예외 규정은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법조문에는 있으니까 제가 넣었는데, 여러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까지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원칙이라고 써있죠. 1필지 1대지 원칙인데 예외에서 다음에 2가지를 비교하기 바란다 해서 왼쪽에 보시면 1번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 이거요. 이거 보세요. 둘 이상의 필지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죠. 아까 2개를 뭐 할 거 조건이었지 아까? 그럼 거기 박스 맨 밑에 6번인가요? 뭐 신청하기 전에? 사용승인 전에 2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뭐 할 것이 조건이네? 합칠 것이 조건이면 2개 필지 하나로 대지 간주하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얘 B 입장에서는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1필지에 뭐가요? 일부가. 그래서 오른쪽에 2번은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5번 보시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뭐 할 게 조건이에요. 걔는. 그럼 이제 나눌 것하고 합칠 것을 위치를 바꿔놓으면 틀린 거 찾으면 되겠네. 그런 문제는 모의고사 때는 나오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출제원들이 모르거든요, 이걸.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뭐만 아는데, 1필지 뭐예요? 1대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끝! 보지 마세요. 2번입니다. 건축물. 그럼 이제 건축물이 뭐냐? 이거부터 하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지금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둘 다예요. 공작물이 커요? 건축물이 커요? 범위가 공작물이 큰 거야? 건축물이 큰 거야?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이게 공작물이야. 건축물도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이죠. 그럼 공작물 안에 들어있는 거야. 공작물 안에 건축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건축물은 주로 누가 들어가려고 쓰는 거죠? 사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토지 위에다가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하늘에서 눈이 와요. 눈이 느껴지면 되나? 이거? 눈 온다. 오늘 춥겠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 눈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그치.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이 공중부양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붕이 가만히 서 있으려면 뭐가 있든가? 기둥.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없으면 뭐라도 있으면 돼. 벽이 있으면 돼. 그럼 벽. 그러면 지붕하고 뭐가 있거나 기둥 아니면 지붕하고 뭐가 있거나 벽. 그럼 그걸 건축물이라 간주한 거예요. 판사가 맨 처음에 말할 때 건축물이란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안전한 상태에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이 그러면 조건을 만듭시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고요? 지붕과 뭐가 있거나 기둥 또는 뭐가 있으면 돼요? 벽이 있으면 돼. 여기서 필수 요건은 세 개 중에 뭐예요? 그래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뭐? 벽. 세 개가 같이 있어도 건축물은 맞는데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 한강이 흘러 이렇게. 올림픽 대교라고 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있다. 헬기 이거 하다가 떨어져 죽고 그랬는데 올림픽 대교, 천호대교하고 그 경진구 가는 거. 이거 보세요. 그럼 이거 건축물이에요, 공작물이에요? 자, 봐봐.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죠. 그냥 공작물인 거야. 그럼 얘는 공작물이니까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있죠. 여기 무슨 위너스 빌딩? 여기 뭐 있죠 지금? 지붕 있고 벽도 있잖아. 그중에 우리 2층에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공작물이긴 한데 건축물로 들어간 거지. 그럼 토지에서 여기 토지 위에 살짝 밀면 움직입니까? 그게 정착이 돼야죠. 네. 그럼 어디에 정착하는? 그렇죠. 그 정이 나온 거예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뭐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정의예요. 오른쪽 위에 잠깐 보실까? 1번 211페이지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필수 요소는 뭡니까? 지붕. 근데 그럼 이건 안전에 관한 규정 적용하겠죠? 그럼 잘 봐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논바닥 가면 이렇게 담벼락 해놓은 게 있어요. 논바닥 주변에 자기 땅이랑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럼 이거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아니죠. 지붕이 있어, 없어? 벽만 있잖아, 이거. 근데 이 건물 짓다가 이 주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담벼락을 했어요. 그럼 얘도 지붕 없죠? 건축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담벼락을 한 거야. 그럼 이 건물은 엄청 안전했는데 여기 대문 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무너져서 사람 죽어버렸네? 그럼 이거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죠. 건축물에 딸려 있는 거니까 얘도 안전에 관한 규정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붕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벽이라든지 이런 담장이 뭐에 딸려 있다면 건축물에 딸려 있다면 걔도 안전에 관한 규정 적용하기 위해서 얘도 뭘로 간주하겠대요? 건축물 간주하겠대. 그래서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는 게 대문 담장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대문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담장.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밑에 지나가는 철도가 하나 있어. 뭐라고 그러죠? 이거? 지하철, 서브웨이. 근데 요거 내려가려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려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개찰구가 있을 거고 이거 가다 보면 중간에 뭐 물건 파는 데도 있죠. 오빠 핸드폰 나왔어 막 이런 오빠 언니들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현재 토지 위에 있어요? 토지 아래에 있어요? 분명히 법에는 토지의 정착이라고 해놨는데 지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고가에 가면은 이렇게 고가에 가면 공작물 같은 게 또 있어. 그럼 이제 얘네들의 용도가 사무소로 쓰이거나 또는 공연장으로 쓰이거나 사무소는 사람 들어가는 거죠. 공연도 사람 들어가는 거죠. 또는 점포로 쓰이는데 점포.
차고로 쓰인대요. 물건 하는 뭐 창고로 쓰인대.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지하나 또는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고가 위에 공작물에 설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용도가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면 얘도 건축물로 간주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따라해봐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똑같이 안 할 거야. 나 혼자 쪽팔리게 같이 해. 혼자 하면 진짜 쪽팔리는데 같이 하면 하나도 안 쪽팔려요. 네. 해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점포, 차고, 창고. 이게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 들릴 거야. 이번에 시험 본 사람 아마 이거 맞췄을걸? 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28회 때 나왔어. 나 진짜 이걸 문제라고 진짜. 틀린 사람은 눈을 그냥 확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가 어디에 있더라도 지하 또는 고가. 옛날에 노량진 역사 있죠. 노량진 역사는 고가 위에 있거든요. 그럼 걔도 뭘로 봐야 돼요? 건축물. 안전에 관한 규정 적용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게 뭐야? 건축물. 이놈을 이제 그 통칭해서 그려놓은 게 210페이지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붕하고 뭐가 있거나 기둥 또는 뭐 벽 딸려있는 대문 담장 포함합니까? 예.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까지 뭐로 본대? 건축물이래. 이게 건축물이니까 이거를 짓는 행위를 아까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건축행위. 저거의 중요한 부분을 뜯어 고치는 걸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저 용도가 주택인데 나는 용도를 바꾸겠다.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는데? 용도변. 이걸 당신 마음대로 했을 때 위험하니까 우리한테 허가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 자 그럼 이제 건축물을 알았는데 3번에 공작물인데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건축법은 어디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적용하는 거예요? 건축물에다만 적용해요? 그럼 공작물은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근데 공작물 중에 조금 위험도가 큰 거는 야, 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물을 우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니까 니네들도 내가 규제를 좀 해야겠다. 야, 니네는 뭐는 좀 해라라고 돼 있냐면 신고 좀 하래요. 원래는 적용 받는데 안 받는데? 그럼 만약에 길 가다 보면은 옹벽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뭐 버스 타러 갈 때 옹벽 있잖아. 근데 옹벽이 있는데 여기 나무 막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옹벽의 높이가 1m면 1m야. 1m인데 내가 지나가다가 이게 무너졌어. 그러면 어머 하면 되죠. 근데 이게 근데 2m 정도 됐어. 2m 정도면 이거 무너질 때 어머 하는 순간 끝났죠. 끝났죠. 이거 위험해 안 위험해?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 정도 높이 정도 되면 좀 위험하니까 신고 정도는 하게 하자. 그래서 옹벽의 높이가 2m를 넘을 때 2m 넘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고. 그래서 옹벽 담장이 2m 넘으면 신고인데 그럼 1.9m는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단순 수치 암기 문제로 내는 거예요. 1번에 옹벽 담장 몇 m 넘는 써 있어요? 그럼 2m 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넘는 의 뜻이 뭔지는 아시죠? 초과란 뜻인 거예요. 그럼 2.5m의 옹벽은 신고해야 한다. 맞죠? 2m의 옹벽은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갖고 문제로 내는 거야. 단순 수치 암기하는 거니까 강의하기도 쪽팔려 이런 거. 뭐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죠. 옹담이, 옹벽 담장 몇 메타? 옹담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 담장은 몇 메타 넘으면 신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로 볼까? 자 여기 옹벽 보이고 담장 같은 거 있죠. 이 몇 메타 넘으면 신고하래요. 몇 메타만 기억하면 돼? 2m. 3번, 2번 보시면 광고판, 광고탑 보이시죠? 요런 거 보셨죠? 보람상조 들어봤어요? SM6 달리고 싶다. 뭐 이런 광고판 봤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층의 구분이 애매모호할 때는 4m를 1층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4m를 하나의 층으로 봐요. 그럼 저게 4m를 넘어버리면 한 층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저런 걸 막 짓게 하진 않겠다. 4m 넘으면 일로 와 뭐 하래요? 신고. 3.5m짜리면 공작물 시설 설치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건축법을 받는 경우는 몇 m 넘을 때? 4m. 그럼 광고는 왜 하는 거예요? 광고? 물건 뭐 하라고?
사라고. 따라 광고 왜 해? 물건 사라고. 광고 왜 한다고? 사라고. 광고 왜 해? 사라고. 4m라고 기억해요. 예. 광고 왜 한다고? 사라고. 몇 미터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광고 나오면 4m 떠오르면 푸는 거고 안 떠오르면 못 푸는 거야. 그리고 거기 3, 4, 5의 특징이요. 뾰족이라고 써놨어요. 뾰족. 뾰족한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의 운동시설 철탑, 주거상업지역의 철탑. 뾰족한 건 몇 미터네? 그럼 이제 2, 4, 6, 8, 35m인데 여기 아까 2m 넘는 뭐였죠? 옹벽하고 뭐? 옹담 2, 3m 넘는 광고는 몇 미터? 광고 왜 한다고요? 사라고. 6m 넘는 거는 뭐 한 거예요? 뾰족한 거. 뾰족한 거. 6뼈쪽이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 6뼈쪽. 굴뚝이 이렇게 생겼어요. 굴뚝 지붕이 있을까요? 지붕 없을까요? 지붕이 있으면은 여기 막혀 있다는 얘기잖아. 연기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얘 좀 있다가 컬러 하다가 있다 하면 죽어요. 이거. 그럼 이거 굴뚝이 지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니까 건축물은 아니죠. 지붕이 없잖아요. 공작물이잖아. 그럼 얘는 몇 미터 넘을 때? 그래서 6m. 굴뚝 보면 몇 미터만 떠오르면 돼. 6m. 몇 미터요? 몇 미터. 몇 미터? 몇 미터요? 대답 안 해 빨리? 몇 미터요? 몇 미터? 굴뚝 보면 몇 미터 떠오르면 된다. 6m 떠오르면 돼. 통신용 철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철탑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철탑 몇 미터? 몇 미터요? 몇 미터? 몇 미터요? 철탑, 통신용 철탑은 6m 넘을 때는 뭐 하고? 신고. 그리고 골프 연습장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물막 생긴 골프 연습장 이렇게 그물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거 치려고 하는 애 있잖아. 이렇게. 몇 미터요? 몇 미터요? 몇 미터요? 몇 미터요? 몇 미터. 여기 골프 연습장에 철탑 이렇게 그물막 걸어놓은 거. 몇 미터요? 몇 미터요? 기억만 하면 돼. 몇 미터? 6미터. 뾰족한 거 나오면 몇 미터다? 6미터. 됐고. 여기 8미터를 넘는 이고 8미터 이하가 있어요. 이거 고주팔이라고 하는데 고가 수조는 8미터 넘는 건데 주차장인데 철골 조립식 주차장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건 이제 집어넣으면 윙 도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지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작물 맞아. 근데 8m 이하일 땐 신고인데 8m를 넘으면 얘는 주차장법 가요. 그래서 거기 고가 수조는 8m 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7번에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저렇게 생긴 조립식 주차장인데 외벽 없는 건데 그냥 8m 이하라고 되어 있죠. 현관편을 그러면 8m 이하에다 하시면 돼. 나머지는 현관편 하지 마시고. 그럼 개 빼고는 전부 다 넘는인지만 확인하세요. 개 빼고 다 넘는이죠. 아, 그럼 주차장만 8m 이하구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네. 네, 됐고. 그 다음에 그 8번에 지하 대피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연평도 폭격 사건 이뤘을 때 사람들 다 대피했죠, 지하로. 그 대피호 면적이 30제곱미터 넘으면 축조 신고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얘네들 되게 조그맸던 이유가 30제곱미터 안 넘으려고. 9평이 안 돼요. 30제곱미터가 9평이에요. 그리고 9번, 10번은 제조, 저장, 유입 시설이나 심대양, 영양주, 중량물로 옆에 뭐가 정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조례. 조례는 시험에 낼 수가 없는 이유가 지자체마다 다르댔죠.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게 있는갑다 이렇게 하면 돼. 조례가 정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1번이 신설 규정인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하는 발전 설비라고 있어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공작물 올려가지고 이렇게 판 같은 걸 이렇게 해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태양 에너지 발전해가지고 이거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일사량 있으면 저장했다가 밤에 한전에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1kW 뭐 얼마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갖다 판 게 25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건물 지어가지고 월세 받는 것보다 이게 더 낫죠. 신재생 에너지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 요즘에 하는 건데 이게 몇 미터를 넘을 때? 5m. 태양 에너지 발전은 몇 미터? 지하 주차장, 지하 대피호는 얼마고요? 30m 넘을 때. 태양 에너지 발전은 얼마? 태양의 후예라고 그러죠. 태양의 어예라고 그래. 태양의 뭐예요? 어예. 몇 미터?
5m. 태양 나오면 5m만 기억하면 돼요. 예. 태양의 뭐? 예. 그럼 이제 요거 시험 문제 어떤 스타일이냐? 진짜 유치해요. 다음은 공작물 중에 축조 신고 대상을 나열한 것이다. 아닌 것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만 대답하시면 돼. 예. 자, 옹벽의 높이가 2.8m.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광고판이 3.8m면 신고한다, 안 한다?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광고 나오면 몇이라고? 4라고. 4m가 안 됐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잖아. 그럼 답이 2번 그거예요. 그럼 외운 사람은 푸는 거고 못 외운 사람은 돌아버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면 시험 문제 다 푸는 거야 이거. 뾰족한 거는 몇 메타? 메타. 옹벽 담장은? 광고판은? 지하 대표 30m. 태양의 5m 넘을 때. 고주파리랬죠. 고가수저는 8m 넘는인데 주차장은 8m 이하. 그거 해당되면 뭐 하래요? 신고. 끝. 이걸 1년 내내 못 외운 사람 천지예요. 그러니까 옹담 2. 광고 나오면 4m. 뾰족한 거 6m. 고주파리인데 주차장만 8m 이하. 지하 대표는 면적 30. 태양의 5m 넘을 때. 4번 갈게요. 지하층. 지하층 그러면 일단은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건물을 딱 지면 이렇게 졌어요. 요거 여기 지표면입니다. 여기가 이 건물 몇 층이라고 그러죠? 3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이에요? 3층.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얘만 보이잖아. 밑에 몇 층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얘를 베이스먼트 플로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B1이라고 그래. 베이스먼트에서 지하 1, 지하 2, 지하 3이라고 그래요. 1, 2, 3. 그래서 몇 층 건물이냐면 3층 건물이에요. 왜? 법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정찰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몇 층 건물이야? 이걸 이제 따지려니까 제야 평평한 대지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얘가 지금 지하냐 아니냐에 따라 지하면은 몇 층 건물이 되는 거죠? 2층. 지하가 아니면 3층 건물이 돼요. 지하는 층수에 산입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한번. 이 지하면은 2층. 지하가 아니면 3층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그러면 층의 높이의 절반 이상이 땅에 묻히면 지하라고 하자. 그럼 층의 높이가 있을 건데 층의 높이 중에 절반 이상인데 자 여기 요거 밑에 최저 높이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 최고 높이를 기준 잡아야 될까? 최고 높이를 기준 잡아야 될 것 같죠? 그럼 얘는 뭐야? 애매하잖아. 그래서 평균 높이라고 했어요. 키워드는 무슨 높이예요? 평균 높이가 스몰 h고 층 높이가 라지 h예요. 그럼 층의 높이의 2분의 1보다 스몰 h가 더 크면 지하층이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법조문에는 이렇게 해서 잠깐 여기 봐요. 지하층이 뭐예요? 그러면 당의 층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읽어볼게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어디에 있어요? 아래. 당의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의 얼마 이상? 2분의 1. 중요한 키워드는 무슨 높이예요? 평균 높이인데 시험에서 최저 높이로 우리 시험에 한번 최고 높이로 간평사에서 한번 이렇게 나왔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3분의 1 이상이에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을 3분의 1로 냈고. 됐고 2번. 방금 전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보실까? 여기 바닥 면적이 1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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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평입니다. 자, 이 건물 현재 내가 총 쓰고 있는 용량은 몇 평 쓰는 거죠? 총 쓰는 평수는 400평 쓰는 거죠. 그럼 이 400평이 뭐야? 라고 할 때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을 쌓은 거죠. 그걸 다 더한 거잖아. 그래서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 그래서 연면적 몇 평? 400평. 그러면 지하층은 연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이 연면적 얼마야? 4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요,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거 규제할 때 용적률은 내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에서 쌓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를 쌓게 해줄 거냐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럼 쌓는 거 아까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를 쌓는 거잖아. 그게 뭐죠?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면 곱하기 몇 해줘야지? 그럼 이게 용적률이잖아요? 근데 지금 규제를 할 때 대지에서 쌓는 걸 규제하는 거예요? 지하에서 쌓는 걸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대지에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포함하면 안 되겠네. 그죠?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상에 만약에 내가 주차장을 쓰는 거야. 그럼 주차장을 쓰는 건 권장하는 거잖아, 이거. 많이 쓰라고. 그럼 주차장도 포함해야 되네, 빼야겠네? 주차장도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물 되게 높은 건물, 우리 초고층 건물이라고 그래요. 초고층 건물이야. 그럼 초고층 건물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한 60층짜리 건물이다. 제일 위험한 게 뭐가 났을 때 위험하죠? 불 났을 때, 지진 때. 그럼 대피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피난 안전구역은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안 하는 게 좋을까?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용적률 규제해버리면 애들이 안 줘요. 저면적을 팔아먹어야지. 그럼 이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하겠다, 빼주겠다.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지붕이 요즘에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거 우리 평지붕이라고 하는데 평지붕 말고 최근에는 이제 좀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경사지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사지붕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대피하고 있다가 헬리콥터 오면은 타고 가야죠. 근데 여기 지붕이 저렇게 돼 있으면은 피난할 수 있는 구역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 옆에 밑에다가 피난할 수 있는 구역을 대피 공간이라고 만들어놔요.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대피 공간이라고 해요. 대피 공간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도 뭐 계산할 때예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겠다. 원래 연면적은 다 더하는 겁니다. 다 더하는 건데 용적률 계산할 때 빼주는 거 몇 개예요? 4개. 대피주지라고 그래요. 대가 뭐였지? 대피 공간. 피가 피난 안전구역. 주가 뭐예요? 주차장. 지가 뭐예요? 자, 그 이 4가지는 계산할 때 빼시는 문제를 시험에 내요. 다음 중 이 건물의 용적률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지 면적은 줬을 거니까 대지 면적 분의 용적률이니까 연면적 다 더할 때 뭐뭐뭐뭐 빼서 계산하셔야 돼. 지하층, 지상에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대피구역 이걸 뺀 다음에 더한 걸로 곱하기 100 하면 용적률 나와요. 그 계산하는 문제를 내는데 왜 계산 문제를 내냐? 말로 하면 너무 쉬우니까 계산 문제로 내면 헷갈려 하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 뺀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대피주지. 따라요. 대피주지. 그래서 여기 표시 맨 밑에 시험에 체크 표시 하나 있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잠깐만. 자, 여기 지하층 있죠.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 뭐는 포함 안 돼? 연면적에 포함 안 되지만 그냥 연면적 계산할 때는 포함하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포함된다가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셨으면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자, 맨 밑에 그림 하나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 지하 B1, 베이스 1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지상에 1, 2, 3, 4층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에요? 라고 하면 4층 건물에 지하 1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바닥 면적이 다 200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맞죠? 200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이 건물의 그러면 연면적은 얼마죠? 연면적 1000이죠. 다 더해야 되니까 200짜리 5개지 않습니까? 근데 얘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800 212페이지 그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지하는 빼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용적률 계산 시 포함 X라고 해서 4개 써있죠. 1, 2, 3, 4 1번이 지하층, 2번이 지상 주차장, 3번이 피난 안전구역, 4번이 경사지붕 아래 무슨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 얘는 용적률 계산할 때 빼주는데 현재 그림상에는 뭐만 보여요? 지하만 보이니까 얘는 800이 계산할 때 연면적인 거야. 용적률 연면적은 800, 왼쪽에 연면적은 10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 이해되신 거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랑 건폐율 용적률을 우리 국토개법 할 때 했었던 그 개념 위에 공식 써놓은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로 갈게요. 213페이지 챕터 2. 그럼 여기서 아까 지하층 개념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지하층. 자, 일단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이 층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아까 무슨 높이? 이게 만약에 잘 들으세요. 이 건물이 지금 현재 하나, 둘, 3개 층이냐 아니면 2층이냐는 제가
숫자만 넣어주면 여러분이 입에서 탁 튀어나오면 공부 다 된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안 튀어나와, 맨 처음에. 층고가 현재 4m인데, 이 평균 높이 있죠? 이게 제가 숫자를 딱 쓸 거예요. 숫자 쓰는 순간 몇 층이야? 그러면 바로 대답하셔야 돼. 아셨죠? 긴장해야 돼. 자, 다시. 자, 1층, 2층 같은데, 얘가 지하라고 되면 몇 층이죠? 지하가 되면 2층. 지하가 아니면 3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층 높이는 4m예요. 근데 여기 평균 높이 이제 스몰 h이고, 여기 만약에 3.1m다. 몇 층이에요? 응?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층의 절반 이상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지하.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게 몇 층이야? 2층이야.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고. 만약에 1.8m면 3층이죠. 왜 3층이에요? 그러면 층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층이 아니라서 몇 층 건물이 되는 거야? 3층. 그럼 이제 내가 이 숫자 딱 쓰면 한 5초간 정적 있을 거거든요. 잘 봐봐. 자, 숫자 쓸게요. 2m인 거야. 몇 층이야? 3층? 2층? 여기서 이상의 개념을 또 이제 거기서 이상이면 자 4m죠. 스몰 h가 지금 현재 뭐야? 지금 2m죠. 그럼 2분의 1 이상 들어간 겁니까? 이하 들어간 겁니까? 이상 들어가면 뭐야? 지하. 지하니까 층수에 산입하지. 2층 건물인 거야. 시험에는 얘로 나올까요? 얘로 나올까? 얘로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면 2분의 2 이상 들어갔구나. 지하니까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말 이해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평평한 땅도 있지만 이렇게 경사진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무슨 높이로 하는 거예요? 평균 높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하고 층의 높이의 절반 이상 들어가면 지하로 보겠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이제 주요 구조 보할 겁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5장 6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하죠? 5장이 뭐야? 5장 그럼 뭐야? 대장, 소장, 간장, 진강장, 뭐 이런 거야? 장. 건물을 딱 지어놨는데 불났을 때요. 불났을 때 얘네가 타는 순간 다 죽는 거. 그걸 간단하게 주요 구조라고 보시면 돼. 그럼 건축물이 가장 중요한 게 자, 서 있으려면 벽이 있어야 되죠. 벽 중에서 힘 받는 벽을 뭐라고 그래? 내력벽이라고 그래. 그럼 내력벽이 불탔다. 다 끝난 거야, 이거. 그럼 내력벽은 불에 타는 구조로 잘 타지 않는 구조로 그걸 내화 구조라고 그래요. 내화 구조. 내화. 불에 견디는 구조로 해라. 대표적인 게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주요 구조로 보셔도 돼요. 근데 잘 봐요. 벽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지? 기둥이 있어야 돼. 그럼 기둥이 나무로 돼 있으면 불 나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력벽하고 뭐예요? 기둥. 그럼 내력벽이 중요한 거예요? 비내력벽이 중요한 거예요? 내력벽.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사익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익 기둥이라고 그러면 주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TV 보고 있었어. 일요일 저녁에 TV 보고 있었어. 얘는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앉아서 TV 보고 있었어. 개콘 보고 있었어요. 개콘 보고 있었고 얘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TV 보고 있었어. 근데 개콘 보고 있었는데 이 바닥이 무너진 거야. 같이 봐요? 같이 봐야 돼. 둘이 같이 죽는 거야 이거. 끝난 거잖아. 그럼 바닥은 무너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무슨 구조여야 돼? 주요 구조여야 돼. 그러니까 화재가 나더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데 여기 자 1층 바닥하고 2층 바닥하고 3층 바닥이 있을 때 어디는 무너질 이유가 없네. 그래서 치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라고 안 해요. 그래서 치하층 바닥을 제외한 바닥은 주요 구조보다 이렇게 돼 있어. 치하층 바닥은 기초에 붙어 있어요. 땅 밑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 무슨 바닥을 제외한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바닥은 주요 구조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호라고 돼 있죠. 보호가 뭐냐면 이게 바닥이잖아요. 바닥이면 기둥이 몇 개 있을까? 기둥 4개죠. 사각 기둥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무지하게 이게 바닥이 넓으면 중간에 이게 점점 어떻게 되지? 이렇게 중간에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 여기다가 뭐 넣어야 되지 이제? 기둥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판판하게 유지하겠죠. 이 건물처럼. 이 기둥 보이세요? 짜증나. 저 뒤쪽에 있는 분은 내가 안 보일걸? 저분들 뒤에 있는 분은 다 이러고 있어. 뭐 이러고 있을걸?
그럼 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저거를 판판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걸 보라고 그래. 보.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보. 그럼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네. 대들보 무너졌다가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받는 보예요. 그러니까 기둥 연결한 거 뭐? 보. 그럼 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지. 예. 그 다음에 얘가 지붕인데 지붕은 지붕 틀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을 얹혀놓은 틀을 뭐라 불러요? 지붕 틀이에요. 그럼 지붕이 무너진 거는 지붕 틀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지붕이에요? 지붕 틀이에요? 그래서 지붕 틀을 주요 구조로 보는 거야. 근데 시험장 가면 지붕이라고 나와. 그럼 찌질렀다 이렇게 해야 돼. 제 말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게 2층 건물입니다. 그럼 2층 건물이 있는 사람인데 어디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죠? 2층이면? 계단 올라가야 되지. 이거 주로 쓰는 계단 무슨 계단? 근데 이게 피난 계단도 있고 특별 피난 계단이 있거든요. 걔는 항상 쓰는 게 아니라 피난 시에만 쓰는 거거든요. 그럼 걔는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그럼 주로 쓰는 계단 뭐? 주계단.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줄여서 내기바보지주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내기바보지주.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내기바보지주 그래. 한번 따라해봐. 나 바보지 해야 돼요? 안 하, 주고도 안 해. 따라해봐. 내기바보지주.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내기바보지주야. 고개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해도 틀려요. 물어보면. 거기 들어봐. 자, 내가 뭐야? 내력벽, 기. 사익기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바가 뭐야? 바닥. 최하층 바닥은 포함한 제외한. 보예요. 보. 큰 보, 작은 보? 그런 거 없다고 그래. 그냥 보야. 보. 내가 언제 내기 큰 모르겠어요. 내기 보지. 보. 그냥 보. 지가 뭐죠? 지붕 틀. 주가 뭐야? 주계단. 근데 특별 피난계단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음 중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골라라. 기출문제 나온 거예요. 3번이나. 이건 맞히라는 문제로 나온 건데 틀리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볼게요. 내력벽, 기둥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계단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겠다. 그래서 내기, 바보지주 몇 번 읽어두면 푼다. 됐고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되는데 우리가 고층 건물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초고층 건물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초고층, 고층이요. 초고층 건축물 보면은 제일 롯데월드 같은 거 있죠. 그럼 가면 여기서 이러고 봐야 돼요. 한참 고개 봐야 돼. 한번 해봐. 오, 해봐요. 오, 딱 크다. 해봐요. 오, 50층, 50층이에요. 50층. 오, 몇 층이에요? 안 따라할 거 진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몇 층이에요? 50층. 아까 층이 구분이 안 되면 몇 메다 1층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럼 4, 5, 20, 그럼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뭐로 본다? 초고층. 초고층 보세요. 초고층에서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게 화재하고 지진이에요. 그럼 무슨 구역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피난안전.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층이나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초고층이 몇 층이라고 해요 지금? 50층 또는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돼요. 근데 고층은 고3이라고 그래요. 고3. 고3.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3, 4, 12. 120m 이상인 경우에는 이걸 뭐라 불러요? 고층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고층 건물이긴 한데 초고층은 아닌 이 사이에 있는 거를 그러면 준초고층이라고 하겠대. 고층 건물이긴 한데요. 초고층은 아니에요. 그럼 뭐라 불러요? 준초고층. 그래서 여기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거. 준초고층은 고층 건물이긴 한데 초고층이 아닐 때 뭐라고 합니다. 준초고층. 한옥. 3번에 한옥이 이제 다른 법으로 가버렸어요. 한옥 등 건축 자산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한옥을 말한다니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제 리모델링 갈게요. 그 4번에 리모델링 그러면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한다.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이게 한 29년, 31년, 45년. 자, 보통
요즘 시집 몇 살 때 주로 가죠? 여자애들? 옛날에는 보통 그 내구연한이 좀 짧아가지고 18에서 20살에 결혼을 했잖아요. 지금 내구연한이 길어졌죠. 생명수가 길어지면서 보통 요즘 30대 초반이 지금 현재 정년기 이렇게 됐더라고요. 옛날에 20대 후반 되거나 29수를 넘기면 노처녀라고 그랬거든요. 노처녀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 친구 안 간 친구만 해도 지금 10명 중에 6명이 안 가는데 그럼 걔네 노처녀야 노처녀 아니에요? 노처녀라고 해야죠. 40대인데 40대 초반이면 노처녀죠. 노처녀 아닌가? 뭐 대통령도 뭐 전에 안 갔었는데 뭐. 근데 지금 현재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시세가 요때 얼굴에 지금 현재 뭔 톡스라고 그러죠? 응? 기능이 떨어지니까 보톡스 집어넣잖아. 그래서 여기다 보톡스 집으면 여기 볼이 동그랗게 올라와. 이걸 증축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증축. 네, 이렇게 해가지고 눈썹이 있는데 눈썹 문신하는 거 있죠, 이거. 눈썹 문신하면 눈썹 여기 색깔이 진해지잖아요. 진해지면서 이제 코가 좀 약간 없어 보이니까 여기다가 심어요. 실리콘을 넣어. 실리콘 넣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대수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능이 떨어졌어요. 기능을 향상하거나 또는 노화되는 거를 좀 억제하려고 만든 거를 우리 기능 뭐 한다고 그러죠? 증대라고 그래. 기능 뭐? 증대. 증이 뭐야? 증축. 대가 뭐야? 대수선. 그걸 우리 이제 뭐 한다고 그래? 리모델링. 그래서 보통 29년, 30년 됐을 때는 재건축보다는 뭐가죠? 리모델링. 45세 이상 넘어가면 다시 얼굴 페이스오프 해야 돼요. 그게 뭐야?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저기 보세요. 건축물의 노화를 뭐 하고요? 억제. 기능을 향상하려고 증대한다고 그랬죠. 대가 뭐야? 대수선은 동그라미 대. 증이 뭐죠? 증축. 근데 시험장 가면 개대로 나와요. 개대가 아니라 뭐야? 증대. 개축으로 시험에 된다고. 증축이라고 돼 있어요? 개축이라고 돼 있어요? 증축인데 개축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요즘에 뭐 눈썹이나 코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지. 그걸 우린 뭐 성형했다고 안 하잖아. 성형하려면 이제 턱 정도 깎아줘야 성형이죠. 예. 지금 일반화 돼 있잖아. 예. 그럼 가지고 쟤 성형 미인이야. 코 했대. 다 했어. 요즘 다 하잖아요. 저도 코 했어요. 비중격 망곡증 했어요. 성형 수술한 게 아니라 비중격에 망곡이 됐다고. 그래서 그거 수술했어요. 수술했는데 그때 코를 세웠어야 되는데 같이 하면 싸게 해준다 그랬는데 나 아파 무서워 안 해요. 근데 코 세우는 거 여기 일반화 돼 있으니까 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기능 떨어지면 하는 거 뭐예요? 증대. 뭐라고 그래? 리모델링.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란 말이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 건설 기술이 전 세계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키텍처 건설 기술력 전 세계 몇 위? 1위였어요. 아파트. 제가 그때 싱가포르 가는 책자에 있었는데 싱가포르 가는데 할 게 없잖아. 대한항공 타면은 뭐 영화로도 그렇게 보면서 가는데 저가 항공으로 갔어요. 왜 저가 항공으로 갔냐면 사람들하고 많이 가느라고 저가로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책자가 딱 있길래 딱 뜯었는데 아키텍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코리아가 1등이라고 돼 있더라고. 코리아 아파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파트를 잘 짓는 이유 많이 지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 같이 아파트가 많은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 가면 아파트 있나? 부산 가면 있어요? 전라도 가면 있어요? 무주 가도 있어요. 다 있어 이거. 그러니까 맨날 짓던 것만 지니까 잘하는 거죠. 독특한 거 지라고 그러면 못해요. 다 그 독일이 하고 일본이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가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마리나베이라고 해서 여기 타이타닉 올려놨어요. 이거 알아요? 마리나베이 호텔에서 여기 수영하면서 공중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물이 있는 거 있잖아. 그럼 이거 누가 지은 건지 아세요? 이거? 똑바로 가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 쌍용이 지은 거야. 쌍용인데 이 배는 일본 애가 졌어요. 결론은 일본 이름으로 돼 있어. 왜? 이 기술력이 없거든 우리는. 건물을 수평으로 하는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다 져놓고 누가 다 인정받아? 일본이 받아. 그럼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그거만 지니까. 그럼 나중에 아파트가 32년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할 때 됐죠? 재건축하게 될 때 됐잖아. 그럼 재건축을 할 때 됐는데 아직 쓸만할 때는 재건축보다는 뭐 하죠? 그럼 정부 차원에서 뭐가 더 좋은 건데? 리모델링에서 조금만 더 쓰다가 좀 더 쓰다가 그 다음에 재건축하는 게 재정 낭비도 덜 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뜯어 고치려고 했더니 이 벽을 뜯으면 위에 사람이 불렀어요 하고 내려와.
왜 불러요? 그러면 내려와. 너무 튼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에이 모르겠다. 우리 재건축 가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재건축이 지금 현재 가는 이유는 뭐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구조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정부에서는 야, 너 리모델링이 좀 쉬운 구조로 설계해 갖고 오면 내가 너 10층 짓고 12층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리모델링 용이하게 설계 빼겠죠. 100세대 짓 걸 120세대 짓게 해주면 수익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재건축보다는 뭐가 더 쉽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 활성화 되겠네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리모델링 특례하겠다 이번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허가를 신청하시면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위로 가는 거죠, 위로. 100분의 얼마까지 완화해 준대? 120. 현관펜 120에다가. 아, 결론은 이거구나. 리모델링 쉽게 구조를 빼갖고 오시면 10층 짓고 몇 층까지 짓게 해드리겠습니다. 11층.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를 많이 하겠네요? 그 활성화를 위한 특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120만 기억하면 되겠네. 위로 가는 거 얼마? 120, 1.2배. 한번 따라해보세요. 리모델. 한번 해봐. 똑같이 좀 해줘봐. 한 번을 안 하네, 진짜. 리모델. 100번 120. 리모델 나면 120 나왔는데요. 리모델 몇이에요? 120. 네, 창피해요? 빨리 해. 리모델 몇이요? 120. 리모델 나면 120이야. 네, 120.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120이 안 나오면 그거는 문제를 못 푸는 거야. 130인지 140인지 기억이 안 나면 풀 수가 없으니까. 됐고. 5번하고 6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5번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돼 있고 6번은 준다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규제가 어느 게 조금 더 세겠네요. 그렇죠. 다중이용 건축물이 규제 센 이유는 불특정 대다수가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규제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요 건물이면 다중으로 보고 규제 세게 할게요 라는 뜻인데 1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계 현관펜은 5천 이상. 5천 이상인데 다음에 해당이 될 때, 즉 사람이 많이 쓰는 시설을 우리는 다중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글바글이라고 그래요. 자, 상상하는 거야. 어디 갔더니 바글바글해. 그러면 거기 다 다중이야. 근데 바닥면적계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5천. 제 대표적인 데가 문화집회시설이에요. 거기 1번에 첫 번째 박스에 뭐예요? 문화집회시설. 그럼 얘는 잘 보세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있는데 불이야 그랬어. 다 죽었습니다. 왜? 통로가 딱 두 개인데 글로 다 몰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걔네들이 그 통로로 나가서 도망가는 순간 와중에 화재가 너무 빨리 진화가 되면 빨리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라. 내화 구조라 이런 걸 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문화집회시설은 그런 측면에서 규제 세게 하겠다. 가로에 뭐하고 뭐는 뺐네. 동물원하고 식물원을 왜 뺐냐? 잘 들으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동물원 하면 떠오르는데 무슨 랜드? 라라랜드 말고 뭐야?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서 낙타 보고 있었어. 불이래. 어떻게? 어디야? 불이 난 게 어디야? 이럴 거 아니야. 낙타 타고 도망가면 되죠. 예. 그러니까 뭐 화재가 나더라도 위험성이 없잖아. 그럼 무슨 시설은 빼줘라. 동물원 식물원 빼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닥면적계가 6,000제곱미터의 동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뭐하고 뭐는 뺐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동물원 식물원 나왔던 거예요. 내가 시험에 안 나오면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 종교시설 주말만 되면 할렐루야 난리도 아니죠 여기. 판매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 뭐 백화점, 신세계 뭐 이런 데 롯데. 운수시설 중에 우리 역사 보면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한 번 가면 3-4시간이지 뭐. 그리고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지금 읽은 것들이 바닥면적계 얼마 이상일 때? 5천. 아니면 이거랑 상관없이 거기 현관펜 16층 이상.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야?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지나가다가 건물을 봤는데 18층이다. 그게 뭐다? 다중이에요. 용도고 바닥면적 합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종류로 나눠져요. 바닥면적계가 5천 이상의 바글바글한 거랑 몇 층 이상짜리면 걔는 뭘로 보여?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근데 보통 숙박시설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가 같이 따라다니지? 숙박시설 옆에?
숙박하기 전에 어디서 흔들고 왔잖아. 이렇게. 아싸, 왔어, 뭐. 하잖아. 뭐야. 나이트 클럽 뭐라 그러죠, 우리? 유흥주점 무슨 시설? 위락시설 갔다가 거의 숙박시설 가니까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다중이에요? 다중 아니에요? 이게 소중 시설, 소중. 12살짜리가 이거 들어가? 클럽에서 스타프 돼요, 얘. 그러니까 다중이에요? 극소수가 이용하는 거예요? 극소수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중이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거기 숙박소 옆에다가 위락시설 살짝 집어넣고 틀린 거 찾아 이렇게 나와요.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동물원, 식물원이 답이거나 위락시설이 답이거나요. 그럼 그거 다 외울래요? 아닌 거 기억하는 게 나을까? 그냥 아닌 거 기억해요. 동물원, 식물원 아니다, 위락시설 아니다. 단 위락시설은 준다중에는 들어있어요. 준다중 볼까? 6번에 있어요.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란 거기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건축물로 다음의 건축물을 말하는데 현관편은 거기 바닥면적 1000에다가만 현관편 하세요. 아까 다중이면 몇 천 이상? 근데 얘는 1000 이상인데 5000이 안 되는 걸로 오른쪽에 가나다라 마바 탁까지 있는데 그 중에 차 있죠, 차. 차번 있죠, 차. 차 뭐라고 써있어요? 그럼 위락시설은 준다중에는 있는데 어디에는 없는 거예요? 다중에는 없구나 해서 위락시설 갖고 많이 틀리게 하니까 체크 하나 해두시면 돼요. 아니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됐고 7번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라는 건 그냥 법에 정인 거예요. 그래서 1번 한쪽 끝은 고정이 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나 차양같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몇 미터 이상 돌출됐대? 3m. 그러니까 벽 두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돌출됐어요. 이게 몇 미터 이상 나왔어요? 나중에 이거 떨어지면 사람들 다칠 수 있잖아요. 이거 특수구조라고 하는데 돌출된 거 몇 미터? 3m. 그리고 기둥이 사이가 멀면 멀수록 위험하죠. 그래서 기둥 거리가 20m 이상일 때 몇 미터 이상이에요? 20m. 그래서 2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밑줄 20m. 돌출된 거는 몇 미터 이상? 3m. 기둥 거리는 몇 미터? 기둥 2개니까 20m 이렇게 하면 되죠. 20m 이상 건물이거나 3번은 제목에 써 있어요. 특수건축 설계 시공을 했으니까 특수건물이겠지. 시험 문제에서는 틀리게 한다면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돌출되는 건 몇 미터 이상 나올 때? 3m. 기둥 거리는 30m, 10m? 그거 갖고 틀리게 할 거다. 체크만 딱 해놓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용어 끝났고 이제부터 용어 정리 중에 뭐 할 거냐면 건축하고 대선 할 거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건축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